54년 4월 26일 제네바 회담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토론 제목인 조선 문제에서 북한 외무상 남일은 조선 통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전 조선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저온라이 외상은 남일 외상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남한 대표는 유엔 감독하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전 한국이 선거를 실시할 것과 선거 1개월 전에 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거할 것이며 그 대신 유엔군은 선거 때 주둔해 있어야 하고 완전히 통일된 후에 유엔군이 철거한다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남한의 방안은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한국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남한이 북한을 병탄하여야 한다는 의도가 분명했다. 미국 대표는 즉시 이 건의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 안은 심지어 유엔군 측이라는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마저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호주와 뉴질랜드 대표는 한국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전체 한반도 선거에 찬성할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그러나 남한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북한과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한 정부가 양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는 한술 더 떠서 총선거 이전에 중국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남한 입장을 외면하고 중미 양군 동시 철수 원칙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국 변형태 대표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엔 감시 아래 남북한이 토착 인구 비례에 따라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14개 항목의 통일 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이승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승만은 총선거 전에 중공군의 철수, 북괴군의 철수나 항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였다. 올리버 박사와 변형태 대표가 이승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선 회의에서 발표하고 사후에 이승만을 설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승만에 의하여 이 같은 방침은 모두 무산되고 변형태 정가는 제네바 회담이 끝난 뒤 바로 해임된다. 저온라이 외상은 조선반도에서 모든 외국 군대가 철수하는 것이야말로 전국 선거에서 조선인민이 자유스럽게 의사를 표시하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는 선결 조건이라 하였다. 유엔은 조선전쟁에서 교전의 일방일 뿐이기 때문에 교전의 일방에서 조선 선거를 감독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 감독하에 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동의한다. 아울러 전조선위원회가 전조선선거법에 근거하여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전조선의 선거를 실시하는 것에 협조할 것이며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성립시켜 전조선의 선거 감독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다. 중국과 조선은 유엔 자체를 미국 편에서 복무하는 신뢰할 수 없는 기구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1954년 6월 15일까지 아무런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북한, 중국, 소련은 재차 1년의 조선 문제 평화 해결 방안을 건의하여 난국을 타파해 보려 하였으나 미국은 이제 앞장서서 해결 방안을 반대하였다. 소위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한 국가대표들은 회의를 결렬시킬 수밖에 없는 16개국 선언이란 것을 제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온라이 외상은 마지막으로 미국은 제네바 회의에서 조선의 평화 통일을 달성하려는 어떠한 협의도 모두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황이 비록 이와 같지만 참가국들은 그래도 조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종의 협의를 이룩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노력을 경주하였다. 저온라이 외상은 협의안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이 협의를 달성하려면 그들은 계속 노력하여 조선의 통일과 독립을 꾀하고 민주적 조선 국가의 기초 위에서 조선 문제의 협의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적당한談判 시간과 지점 문제에 관하여 유관 국가들이 따로 협상을 하자. 그러나 이러한 성명은 절대 다수의 회의 참가자들이 받아들였지만 미국 대표가 찬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렬되고 말았다. 이처럼 조선 문제를 토론하는 제네바 회의는 어떠한 협의도 통과시키지 못한 채 종결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저 온라인 외상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 대표가 어떻게 제네바 회담을 방해하고 있는지 잘 알게 하고 있다. 아울러 이왕에 이루어 놓은 최소한의 성과마저도 또 가장 화해적인 건의마저도 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거를 두고 북한에서만 실시하자는 한국과 미국의 안과 남북한 동시선거를 하자는 북한, 중국, 소련의 안이 나뉘어 끝내 결렬되고 7월 21일에 전체 회의가 폐막을 하고 만다. 특히 미국은 정전협정 직후 외국군 철수와 외부로부터의 무기 도입 금지라는 협정 내용을 어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휴전협정은 이제 공문서화되었다고 선언하였다. 이승만의 원래의 청사진이 바로 그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53년 7월 27일 저녁 7시 펑더화이는 조선인민군 최고부사령관 최용건의 수행을 받으며 개성에 도착하였다. 전후하여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의 개성 전선부대에서 거행되는 성대한 환영회 및 조중 대표단의 정전협정 달성을 경축하는 성대한 연회에 출석하였다. 펑더화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모자를 벗어 환영하는 군중에 답례하며 간단한 치사를 하였다. 여러분, 전 세계 인민이 열망하는 조선 정전이 지금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포화를 멈추고 다음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혈맹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무궁한 행운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펑더화이는 너무 생색도 내지 않고 너무 자만하지도 않게 일단 경축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만 담았지만 그의 장중한 음성에 메인의 가슴은 격동하였다. 이어서 위문공연단의 저장 장수지방의 전통 창극, 월극 서상계가 쉬일한 왕원주연의 명연기로 연출되자 경축연은 한층 고조되었다. 당일 27일과 다음날 28일 김일성과 펑더화이가 각각 주둔지에서 서명하고 7월 31일에는 펑더화이, 덩화, 홍세즈, 양더즈, 리따 등 중국지원군 사령부 사령관들은 김일성의 초청을 받고 평양에 도착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민주회의 상무위원회가 평양에서 개최하는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였다. 펑더화이에게는 중국인민지원군의 위대한 공적을 기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1급 국기훈장 금정상이 수여되었다. 훈장 수여식이 끝난 연후에 조선노동당 정치국 주최로 중국지원군 지휘관을 위한 초청연회가 베풀어졌다. 연회장은 김일성 수상 관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동굴 앞 조그만 별장이었다. 펑총, 참으로 감사합니다. 펑총이 없었으면 조선이 큰일 날 뻔했어요. 김 수상 축하하오. 비록 미제를 바닷속에 쓸어넣지는 못했지만 조선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게 해주었소.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수건인 북남 통일은 이루지 못했지만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혼찌검을 내주었으니 일단은 성공이에요. 이제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북남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데 펑총께서도 큰 힘이 되어주어야겠소. 단 미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잔꾀를 부릴 것이 뻔한데 그것을 꼭 분쇄하여야겠소. 어쩌면 지금부터 일이 더 클지도 모르겠어요. 잘 되겠지요. 미제가 통일을 반대하려 들겠지만 그렇게 되면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닿지 않기 때문에 세계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요. 잘 될 것입니다. 잘 되어야지요. 중국과 조선은 혈맹이지요. 조선이 먼저 우리의 항일전쟁과 국민당군 축출에 힘을 대주었지 않소? 우리도 이만큼은 도와주어야지요. 자, 한잔합시다. 자, 모두 잔을 드세요. 조중 양국의 영원한 우위를 위하여. 건배, 건배, 건배. 다음 날인 8월 1일은 온종일 휴식을 취하였다. 이튿날 8월 2일 오전에 김일성이 펑더화이를 찾아와 다시 한번 감사말을 했고 인민지원군 지도자들은 김 수상과 인사가 끝난 후 지원군 사령부가 있는 회창으로 돌아왔다. 8월 3일은 회창에서 중국 지원군 자체적으로 전승을 기념하는 성대한 무도회가 벌어졌다. 어디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 춤 상대가 나타났나 했더니 바로 지원군 문화예술 공작단의 여성 단원들이었다. 즐거운 연회가 무르익자 음악이 흘러나왔고 지원군 장교들은 모두 무대로 나가서 춤을 추었다. 춤을 출 줄 모르는 펑더화이는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동지들의 춤 솜씨를 감상하고 있었다. 귀여운 여성 단원들이 몇 차례나 펑더화이에게 다가가 춤출 것을 청했으나 웃음으로 대답하며 거절하였다. 결국 공안 1사단 소속의 너무나 고운 어린 소녀 하나가 사령관 할아버지 나오시어요. 저랑 춤 한번 추셔요. 하며 손을 끌었다. 펑사령관은 마지못해 일어나며 나는 춤을 출 줄 모른다. 그저 한 바퀴 돌면 되겠느냐? 네, 제가 하는 대로만 하셔요. 아주 쉬워요. 무대로 걸어 나오는 펑사령관을 본 무두장의 지원군 동지들이 모두 환호를 보냈고 올해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다. 펑사령관이 감히 춤을 추려 어린 소녀의 손에 끌려 무대로 나오다니 오늘이 즐거운 날은 즐거운 날인가 보다라고 더 큰 박수를 보내고 환호가 터져나왔다. 1953년 10월 초에 메이란핑 저우신팡이 참가한 중국 인민부조위문단이 조선에 도착하였다. 본국으로부터 중국 지원군을 위한 대규모 위원단이 도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다. 제1차는 51년 4월에, 제2차는 51년 10월에 있었고 이번이 제3차였다. 이번은 거대 강국 미국을 이긴 승전 기념 공연이기 때문에 1, 2차보다 훨씬 대규모 위문단이다. 종단과 8개의 종분단을 합쳐 실로 5,448명에 이르는 대인원이 내한한 것이다. 중국 각지의 문예 공작인의 40개에 달하는 극단, 가무단, 기예단이 참가하였다. 종단 단장은 허룽 장군이고 종단 부단장은 작가 라오서 등 14인이며 위문단에 참가한 유명한 예술단은 메이란팡이 인솔하는 매극단과 저우신팡이 인솔하는 하동 희극연구원의 경극실험극단이었고 기타 유명한 정앤치우, 마린양의 극단 등이 참가하였다. 위문단 중에서도 압권은 전국 경극의 최고 수준인 메이란팡, 저우신팡 극단이 참가하였다는데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중국인의 경극 사랑은 유별나서 경극의 음악 소리만 나면 모두 넋을 잃고 홀려 들어간다. 베이징 오페라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경극은 정작 북경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연극이 아니었다. 경극은 1790년대 남방의 안의성을 기반으로 한 극단이
우연히 수도 북경으로 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어루라 불리는 두 줄 악기 호금과 나고 등의 악기류를 반주에 사용하며 짙은 화장에 과장된 몸 동작을 곁들이고 극도의 고음을 내는 경극은 대개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내용들이다. 특색은 월극과는 반대로 배우가 모두 남자라는 것이다. 경극의 배역으로는 남자 주역이 생, 여자 주역이 단, 남자 조역이 정, 희극적인 인물 배역이 축 등으로 나누이는데 여장을 한 남자 주인공을 남단이라 하였다. 바로 여성 배역에 특출난 능력을 보인 4대 남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메일안팡이다. 저우신팡은 유명하긴 하지만 차라리 메일안팡과 친구라는 면이 그를 더 유명하게 하였다. 위문단이 평양에 도착하자 맨 먼저 조선 정부의 간부들을 위하여 지하극장에서 메일안팡의 최고의 경극 패왕별회를 선보였다. 비록 조선 정부를 위한 공연이긴 하지만 중국인민지원군 측에서도 펑더하이를 위시하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하였다. 지하극장은 1946년 김일성의 지시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평양 신사를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국립예술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건설되었는데 처음에는 공연 외에 회의장 용도로 많이 사용하였다. 극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48년 4월에 이곳에서 남북조선 재정당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가 열렸고 같은 해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하다. 지상엔 물안봉 숲과 물안봉 산포길이 나 있고 물안봉길을 돌아가면 기림동 일대에 아직 밀집한 한식 고옥이 남아있어 여기가 유서 깊은 평양의 중심지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극이 시작되기 전 김일성 수상은 직접 무대 뒤에까지 가서 메일안팡을 접견하였다. 메일안팡 선생, 내가 대명을 들은 지는 참으로 오래됐는데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조선국 수상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더 없는 영광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메일안팡 선생의 이름을 들었는데 이렇게 젊을지 미처 몰랐습니다. 실례입니다만 올해 춘추가 몇이십니까? 쓸데없는 나이만 먹어 올해 59세입니다. 그래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마치 20대 처녀가 아리따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듯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조선의 평화가 온 것을 진심으로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조선이 낳은 천재적인 무용수 최승희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승희와요? 그렇다. 최승희가 숙명여고 다닐 때 일본 신무용의 개척자 이시이 바쿠의 무용을 보고 반하여 무용으로 투신했지만 일제강점기의 최승희는 처신이 어려웠다. 장고춤을 출 때도 기문호를 입도록 강요당하고 일본군 위문 공연을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부터 친일파로 지탄받았다. 2차 대전 후 최승희는 연구소 개설을 핑계삼아 북경으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중국 무용을 접하고 세계적인 경극 무용가 메일안팡과 교분을 맺게 되었다. 51년에는 저원라이 수상의 배려로 북경 중앙희극원에 최승희 무용연구반을 꾸리게 하고 메일안팡의 협조를 얻어 경극 무용의 동작을 연구 정리하는 데 일조가 되게 하였다. 김일성이 메일안팡을 위시한 중국의 경극단을 일일이 접견하고 부단장으로 온 중국이 낳은 작가 라오서도 접견하였다. 라오서 선생 참으로 반갑소. 이렇게 훌륭한 작가를 직접 만나보다니요. 수상동지 영광입니다. 조선의 김일성 수상을 이렇게 가까이서 뵙다니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나는 선생의 낙타상자를 2번이나 읽었답니다. 참으로 북경거리가 마치 내가 직접 걸어가듯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꾸리들의 생활상이
마치 어항 속의 고기를 보듯이 생생히 묘사되었어요. 과찬이십니다. 수상동지의 표현력을 보니 수상동지께서는 이미 훌륭한 문인이십니다. 뭐요? 하하하하. 모처럼 김일성과 중국 이문단원은 한바탕 큰 웃음을 웃었다.